오늘의 20대 위한 조언은 성범죄 신고입니다. 성범죄에 당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112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신고를 망설이다가 며칠이나 몇 주가 지난 후에 신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당장 가까운 경찰서의 종합민원실에 가서 고소장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민원실 직원들이 안내를 해주는데요. 아는 사람한테 당하든 처음 본 사람한테 당하든 빠른 신고를 해야 증거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가해자의 연락, 예를 들면 통화 녹음이나 카톡, 문자 메시지 등은 삭제하지 마시고 보관하고 있다가 고소장 접수 또는 피해자 조사 받을 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선정을 해주는데요. 피해자가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국가에서 무료로 선정해 줍니다. 형사사건 진행하다가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민사소송을 할 필요 없는데요. 이때 주의할 실점은 형사사건에 국선 변호사가 선정된 것이지 위자료 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피해자 국선 변호사에게 따로 선임료를 주고 사선으로 민사소송도 같이 맡기던지 아니면 다른 변호사에게 선임료를 주고 사선으로 민사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기회가 되면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몰라도 형사사건에서는 굳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비만 500만 원 이상 들어가고요. 변호사 알아보고 있을 시간에 신고를 빨리 하세요. 정신과 진료나 쉼터 등 관련 피해자 지원 문의는 해바라기 센터나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해바라기 센터 연락처도 112 신고나 아니면 고소장 접수하실 때 경찰서에서 알려줍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시든 112 신고를 하셨든 당일에서 한 달 안에 피해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관련된 참고인이 있으면 참고인들 조사를 받고요. 그리고 가해자인 피의자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피해자가 조사를 받고요.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 단계에 있던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가고 또 혐의가 검찰 단계에서도 인정이 되면 법원 단계로 사건이 넘어가서 가해자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 검찰, 법원 단계 중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에게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혹시나 가해자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으면 응답할 필요가 없고요. 피해자 국선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가해자한테 연락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가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합의 등 피해자와 연락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합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한지는 본인의 담당 피해자 국선 변호사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합의금이 얼마나 적당한지가 궁금하셔서 챗 GPT나 아니면 다른 AI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AI에서 알려주는 합의금은 실무보다 높은 금액을 말을 하고요. 실무에서는 AI가 알려주는 금액보다는 높진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담당 피해자 국선 변호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강간을 당한 후에는 샤워를 하지 말고 바로 112 신고를 해서 증거 채취를 할 수 있도록 병원도 연계시켜주고 사후 피임약도 처방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성범죄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고 검찰 단계로 넘어갔을 때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주거지가 노출된 경우에는 이사비도 지원해주기도 하고 정신과 진료비도 지원해주거든요. 검찰에 있는 피해자 지원실에 문의를 하면 자세히 알려주는데요. 검찰의 피해자 지원실 연락처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한테 피해자 지원실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 국선 변호사가 확인해가지고 연락처를 알려줄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